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오늘은 자유형 팔 돌리는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급반과 중급반을 비교해보면 같은 자유형이지만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영상은 초급반 장면인데 팔꿈치를 최대한 펴서 발이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팔이 높게 펴서 올라갔다 보면 팔이 돌아가는 횟수도 많아 보이는데요. 대신 팔 근육을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고 호흡하는 타이밍에 단순히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죠. 중급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반의 팔 모습은 초급반과 다릅니다. 팔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팔꿈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높은 팔꿈치가 좋은가, 팔꿈치를 펴서 하는 것이 좋은가? 정답은 둘 다입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지는데요. 팔꿈치를 굽혀서 갔을 경우 어깨로 소모되는 힘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어깨, 손바닥, 전완근, 손목으로 힘을 나뉘어 근육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먼 거리 수영, 장거리 수영을 할 때 팔꿈치를 꺾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팔꿈치 형태에서 앞쪽으로 팔을 길게 뻗게 되면 긴 글라이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나름 팔꿈치를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어깨 회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팔꿈치가 뒤를 보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전이 아닌 측면과 앞쪽 삼각근이 개입되면서 더 많은 근육을 쓰게 됩니다. 결국 간단하게 쓰이면 되는 근육을 어렵게 사용하여 우리의 체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팔꺾기를 배울 거 초급반 때부터 바로 배우면 나중에 고생을 덜하지 않나요? 물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배울 수 있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두 발로 걸을 때까지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네 발로 방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근력이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기에게 빨리 두 다리로 미리 걸으라고 의자를 붙잡고 두 다리만 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죠. 팔을 꺾는 단계는 될 수 있으면 양팔 자변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개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한팔 자변이든 양팔 자변이든 출수하는 과정에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자세가 나와야 입수 과정에서 웨이브에 유리합니다. 팔 꺾는 것을 미리 배운다는 것은 물속에서 물을 제대로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법 출수 과정에서 팔꿈치가 완전히 안 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만 팔을 펴서 연습하면 6개월 걸리는 과정을 꺾어서 배우면 1년이 걸리게 된 거죠. 굳이 처음부터 비효율적인 자세를 미리 시도한다면 손해입니다. 장거리에 유리한 팔꺾기 자세, 반대로 팔꿈치를 편다면 속도가 빨라지고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단거리 25m나 50m는 글라이딩보다는 물속 캐치 동작에서 속도가 결정됩니다. 물을 더 많이 밀어내고 더 빠르게 올라갈 경우 체력적 소비가 크긴 하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롤링은 상대적으로 팔꺾기보다 줄어들며 몸을 최대한 띄워서 앞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교과서적 내용으로 일단 본인에게 여러 번 시도는 해봅니다. 우리 신체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심리적 영향도 꽤나 받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훈련 방법에 따라 기술 숙련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이클 펠프스가 수영을 최고 잘하니 그 사람 수영 영법을 흉내를 낼 경우 더 기록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펠프스는 턴 이후 자명을 10에서 11m, 보통의 선수들은 8에서 9m.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수영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40바퀴를 돈다고 가정했을 때는 2km입니다. 장거리 수영이니 앞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라면 팔꿈치를 꺾어서 가는 것이 해결책이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작용합니다. 팔꿈치가 펴지면 신장성 수축이 더 커집니다.
신장선 수축은 근육의 길어짐을 뜻하는데 계속 길어진 상태로 가면 한쪽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팔꿈치를 굽혔을 경우에는 단축성 수축이 발생합니다. 단축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합니다. 신장선 수축과 단축성 수축은 적절히 혼합을 한다면 근피로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봅니다. 예시로 2km 이동 시 처음 4바퀴는 팔을 펴서 신장성 수축을 활용. 어깨에 열이 나며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어 있다면 팔꿈치를 굽혀서 1600m를 이동합니다. 남은 200m는 팔꿈치를 펴서 신장선 수축을 활용. 그렇게 신장선 수축과 단축성 수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죠. 팔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이 상황도 예시라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으려면 경험이 필요하겠죠. 과거 20살 때 저는 축구 코치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 수업을 했는데 저의 고정관념이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했죠. 저는 아이들이 체계적 교육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프로팀처럼 공격과 수비, 체력 프로그램, 슈팅 연습 등 연구를 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적용까지 하였습니다. 스스로 공도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과연 훈련이 적합했을까요? 어릴 때일수록 공간은 축소, 인원을 줄인 6대6 시합 등 본인이 최대한 공을 많이 터치해야 성장에 유리합니다. 배운 지식이 부족하여 프로팀 훈련 방법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생각하지 못하였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잡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기본 상태는 수영을 코칭하는 지도자의 판단하에 배우는 사람이 팔꿈치를 굽힐 경우 가장 잘 활용하겠다는 시기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는 언제 팔꿈치를 굽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라면 25m 저병이 편해지는 순간 팔꿈치 굽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인의 특성과 습관 그리고 잠재 능력까지 스스로 잘 파악하여 나는 지금 팔꿈치를 굽혀서 하는 단계가 맞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사람이 많은 퍼블릭 수영장은 다같이 진도를 시작하고 다같이 끝나기에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나아가기는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반성삼아 고정관념에 묻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수영에는 정답이 없기에 항상 열린 사고로 수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